아니 저기 지난번에 우리 디스토피아 편할 때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항 박사님이 네. 2025년에 태양이 크게 폭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태양 폭발이에요. 근데 그 극대기가 2025년이에요, 지금. 내년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2025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닷새 되면 새해고 나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도 한 사람보다 더 먹고. 근데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뭔가 대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폭발한다면서요. 내년에 폭발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내년에 폭발한다고 예측을 하는 거면 어느 정도 뭔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내년에 언제쯤 폭발할지 이렇게 막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에이? 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2025년에 폭발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2025년에 폭발은 할 건데 언제냐 그러면은 또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느 정도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잠 못 자요 우리. 근데 이 태양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디스토피아 때 정말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많이 하지 못해서 이번에 태양 폭발과 관련된 전문가를 제가 모셨습니다. 그럼 태양인이 와요. 태양인. 태양인 오지. 태양인. 내가 태음인이거든. 태양인. 온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태양 우주 환경을 연구하는 태양 물리학자 김수진입니다. 아, 태양 물리학. 태양의 물리학. 그러니까 태양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인데.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태양 물리학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어떤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태양 분야예요? 물리학은. 저희 태양 물리학은 태양의 그 현재 상태랑 예. 물리적 상태와 그 변화를 예.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고요. 마치 이게 지구 물리하면 지구에 있는 대기, 해양, 지각, 지진 뭐 이런 것들을 연구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그렇죠, 위해서 지구 연구를 물리학. 하잖아요. 저희 태양 물리학자는 태양 내부 그리고 외부의 대기층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전반적인 것들 이해하기 위한 모든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예. 아니 근데 이제 천문학에도 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렇죠. 왜 태양을 선택하셨는지. 태양을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태양을 피할 수 있었지만 태양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태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실은 이제 태양이 정말 재밌는 게 쉼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천체를 본다 예. 하면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게 변화하는 실시간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어렸을 예. 때부터 예. 남들은 앞을 볼 때 혹시 태양만 보셨나요? 특별히 태양만 뭐 보면서 뭐 약간 꿈을 꾸셨다든지 혹시 뭐 그런 특이한 학창 시절이었나요? 좀? 학창 시절에는 원래 밤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원래 천문학적이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별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가까운 별이 있었네. 태양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 뛰어들게 아니 됐죠. 근데 예. 오늘 김 박사님은 너무 동안이신데. 제가요? 예. 어휴,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또 저는 여기서. 진짜 거짓말 아니 조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동안이시죠? 너무 동안이신데 이게 비결이 뭐 예. 태양하고 연관이 좀 있나요? 보통은 자외선을 피하라고 하는데. 예. 아마 뭐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밤에 관측하지 않고 낮에 관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밤에는 자도 돼요. 잘 주무시는 거지. 잠을 잘 예. 주무시는구나. 보면은 알잖아요. 내가 관측 천문학 할 때 잠을 못 자가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두 분이 이렇게 보면 약간 태양과 달 느낌이 좀 있네요. 태양과 달. 어떡하지 오늘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저도 열심히 질문하고 어. 지금 네. 태양에 초파리 사나요? 태양 선충은. 밀어 넣을 게 없네. 밀어 넣을 게 없어요. 예쁜 꼬마 선충 있나? 없죠. 없죠. 오늘은 저랑 함께 예. 공부를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박사님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 항 박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2025년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다사다난했죠. 우리 2024년 정리하고 이제 내년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니 태양이 진짜 내년에 진짜 폭발하냐는 거예요. 예. 진짜요? 근데 중요한 건 예. 지금도 폭발을 하고 있어요. 봐봐. 지금도 쉼없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폭발을 하면 보통 우리가 진동을 좀 느끼든지 예. 뭔가 약간 찌릿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주 관측을 통해서 보통 알 수 있거든요. 우주 관측? 예, 우주에서 이제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강한 빛이 나옵니다. 예, 그게 X선으로 주로 나오거든요. X선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 네, 파장이잖아요. 네. 그 X선에서 엄청나게 강한 그 빛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되게 감기가 독하게 걸려가지고 재채기하는 느낌. 세게 뭔가를 뿜어내는. 여기 가만히 있다가 2020 액취인데 그렇죠. 강한 빛은 이제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분비물은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다 뻗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고 가봅시다. 태양 폭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일들은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서 또 벌어집니다. 자기장. 태양은 자기장 덩어리거든요. 자기장이 태양이 어느 곳에나 있거든요. 안에 막 그 발전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장을 또 생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이제 강한 X선이 나오면서 그 빛이 평소보다 한 1000배 정도 1000배. 가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재채기 말씀하실 때 분비물 나오는 것처럼 태양의 자기장 덩어리가 뚝 떨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빠르면 초속 한 2000km로 그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옵니다. 2000km로 빠져나온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하고요. 코로나 물질 방출? 코로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폭발 현상인데, 근데 우주 공간으로만 가면은 실은 지구에 영향이 없을 텐데 지구로 올 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지구 방향으로 혹시라도 많이 오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데 2000km면 얼마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알 텐데 2,000km 정도면 하루? 하루 반? 태양이 여기서 재채기를 하면 예. 하루 반에 이제 지구에 온다는 건데 그 거리는 너무나도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잖아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직접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 지금 우주의 공간을 모두 뒤흔드는 그런 물질들이 오는 거거든요. 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전자고 양성자, 수소 원자 핵이 다량으로 와? 다량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요.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침투를 하면. 침투를 하면은 대정전들이 일어날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인프라들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까? 요즘 머스크 형이 항상 올리고 있는 게 스타링크라는 위성이에요. 알죠. 전 지구에 인터넷을 공급을 진짜 하겠다. 대단한 발상이야. 그러니까요. And liftoff. May the force be with us. Miko is pitching downrange. Or Miko, that's where we will 이제 스타링크를 49개를 한 번에 촤촤촤촤촤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49개 중에서 40개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 바다로? 그러니까 지구로 다시 떨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통신을 해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면서 고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통신이 안 된 거예요. 그 통신이 왜 안 됐냐? 그때도 태양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태양 폭발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떨어뜨렸나 보다. 아주 작은 태양 폭발이 있었는데 심지어 작은 폭발이지만 우주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내년에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발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미루거나 아니면 우리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것처럼 손 없는 날. 폭발 없는 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 실제로 없는 날. 그렇죠. 발 없는 날. 폭발 없는 날. 폭발 없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않고요. 예. 박사님 근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냐? 우리는 그냥 지금 운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 근데 태양이 진짜 작정하고 빡 치면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캐링턴 이벤트. 캐링턴 이벤트. 예, 말씀하세요. 캐링턴 이벤트 알고 계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할 때는 아니었어요. 물론 전기 시설이 확충이 몇 되어 년도죠? 있긴 1859년. 그 아직 뭐 전기 찰스 다윈이 종이의 기원을 발표하니까. 그때예요. 그때 정말 엄청난 폭발이지 않았습니까? 예. 캐릭터 이벤트가요? 예, 그 엄청난 폭발이어서 어느 정도였어요? 실제로 그때 그 당시에는 우주 관측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상에서는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플래시가 터지듯이 번쩍하는 걸 보고 이게 뭐지?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막 전신주에 막 불꽃이 튀고 아, 빛은 바로 오지, 8분 만에 오지만 침은 하루가 걸리니까. 그렇죠. 그때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우리 보통 오로라 같은 거 북극 지방이나 아니면 캐나다 이런 지역에만 가야 됐는데 멕시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거기 저기 뭐 저쪽이잖아요. 한참 남쪽이잖아요. 그렇지. 북유럽하고 완전 다른데. 멕시코까지 네. 너무나 밝아서 노동자들이 새벽에 아침인 줄 알고 깼대요. 그 정도로 밝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태양 폭발이 또 그렇게 그 정도로 밝았다는 번쩍이? 거예요. 와. 진짜로.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이제 지구를 향해서 오거든요. 이제 자기장 덩어리 말고도 그런 입자들이 오게 되면 그 입자들이 자기장을 타고 들어오는데 타고 들어오기 좋은 곳이 이렇게 열려 있는 위쪽이에요. 극지방. 거기를 타고 잘 들어와요. 그래서 고위도에서 보이는데 이게 태양에서 폭풍이 와서 이거 자기장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런 열린 데들이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쪽에 많이 가는구나. 그쪽에 많이 가는 거죠. 예. 멕시코 쪽에서도 그렇게 번쩍하면서 보일 정도면 이게 태양 폭발이 또 엄청 또 크게 일어난 거고.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19세기에 일어났던 그 캐링턴 이벤트가 예. 만약에 지금 일어나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피해는 저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위성을 이용한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GPS, 내비게이션도 GPS 신호를 이제 수신을 해가지고 당연하네요. 해야 되는데 어. 태양에서 폭발이 터져서 이런 물질들이 와서 지구의 자기장을 막 흔들면 대기층이 영향을 또 받아요. 그러면 신호는 결국엔 대기층을 통과해서 와야 되잖아요. 예. 신호가 끊기거나 이상한 신호가 오거나 비행기, 예, 충돌, 예. 배, 예, 그 정보가 끊기니까 항법 그렇지.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은행. 상황이 될 수 있죠. 창고, 갑자기 빵원.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말했잖아요. 디스토피아. 이게 디스토피아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오작동. 오작동. 네, 오작동. 핵 보유국이 있는데 순식간에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버튼이 뭐가 눌려져. 발사가 돼버린다든지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으로 이어진다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저 똑같이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죠? 여기저기 전쟁 날 거려. 네. 태양 폭발은 계속해서 역사에서 되풀이돼서 뭐 그러니까요. 일종의 주기를 가지고 일어났지만 우리 문명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별로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제 취약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럼 궁금한 게 대략 예. 통계적으로 태양에 1년에 몇 번 정도 좀 승을 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궁금해요. 그 승을 내기는 내는데 예. 승을 내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승을 많이 냈다가 예. 좀 적어졌다 거의 없다가 이거를 11년 주기로 반복합니다. 11년 예, 주기로. 11년 주기로 반복하고 실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승을 많이 내는 시점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게이지 차는 거.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잽이었는데 한 번 스트레이트가 훅 들어올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오로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네. 봤죠. 5월에 예. 5월이에요. 어디요? 지난 5월. 어디요? 올해 5월에 네. 이제 강원도에서 관측을 하시던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자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에 이상한 색깔들이 나타난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보게 될 수도 있다.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근데 예.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고려 시대부터 있어요? 오로라를 관측한 기록이 많아요. 고려사에 보면은 200건 정도 봤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시대에는 그게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한자로 적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적기. 하늘의 붉은 기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태양아? 지구도 폭발을 안 하는데 왜 태양아? 넌 왜?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는 거야? 태양 폭발을 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태양의 구조부터 좀 이해를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야 태양 될 물리학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괜찮으실까요? 여기서부터 고급 정보입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네네. 일단 태양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죠.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빛을 낼까? 나 너무 신기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진짜. 별은 중심에 핵이 있어요. 핵 영역이 굉장히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 뭉쳐가지고 그 다음으로 무거운 원소로 변하거든요. 그걸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그 핵융합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빛이 태양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는 엄청 밝은 거는 그 핵 융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빛이 난다.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뜨거워요. 1,500만 도. 예. 그러니까 1,500만 예, 1,500만 도. 1,500만 도? 그러니까 약간 제철소에 있는 예, 예, 그 예. 센 물이 저 한 녹이는 거. 제철소에 도예요? 있는 센 물이 한 1,500도 되거든요. 1,500만 도? 그건 만 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태양한테 누가 다가가면 그냥 바로 그냥 쓱 들어가네. 그렇죠. 그렇죠. 이야, 엄청난 온도인데요. 네, 엄청나게 뜨거운 중심에 핵이 있고 예. 그 바깥쪽 내부층이지만 예. 바깥쪽으로는 다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리고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뜨겁고. 태양은 플라즈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요? 예. 플라즈마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광선 얘기하고 이럴 때 보통 맞아, 나오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자, 플라즈마 광선 발사! 삥 나가고 뭐 이런 거. 방송검 할 때도. 그렇죠. 과학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손 대면 이렇게 예. 번개처럼 짜자자자작 따라오는 거. 그 플라즈마가 근데 정확한 정의를 좀 해주세요. 플라즈마는 이제 물질 원소가 그 전자와 양성자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온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때 디스토피아 할 때 원자 예. 얘기 많이 예, 했잖아요. 원자 얘기 많이 했죠. 원자 막 핵이 있고 밖에 전자가 있는데 태양 핵이 1,500만 도나 되니까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핵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다 떨어져 있는 게 플라스마라는 거죠.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플라즈마를 제4의 상태라고 배우더라고. 우리가 배울 때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즘 애들은 플라즈마도 배워요? 플라즈마를 제4의 상태로 배워요. 와, 진짜. 태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분리되어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덩어리예요, 그냥. 그 딱딱한 전자와 덩어리예요, 그냥? 딱딱하지 않죠. 아, 그러니까 약간 예. 그 플라즈마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예, 예. 지구에 있을 땐 지구는 강체니까 예. 딛고 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태양을 간다면 물론 가면 이미 타 죽고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가서 거기에 발을 디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쑥 들어가겠죠. 아, 용암처럼요. 예. 아, 근데 궁금합니다. 아니, 박사님, 가보지도 않았잖아. 음. 과학자분들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태양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지진파로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태양도 지진학이 지진파로.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태양 뭘? 태양이 이제 그냥 보면 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5분 단위로 숨을 쉬고 있어요. 네. 5분 단위로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진짜로요? 리슨 투 마이 헐빛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어.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리스트 뭐? 너 수줍게 용기 내서 용기 내서 해줘. 했잖아. 나 못 봐서 그래. 한번 해줘요. 하나, 둘. I'm waiting for you. 예. 말씀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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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진동 현상들이 있는데 숨을 쉬고 있다. 예, 그 숨 쉬는 거는 결국에는 네. 바깥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추측 아닙니까 추측. 추측이죠. 근데 추측이지만 안쪽에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겉표면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핵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핵에서 나온 빛 에너지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 바깥쪽에는 대류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류 잘 아시죠? 뜨거워지면 뭐 물이 공기 끓는. 순환하는 것처럼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식고 뭐 이런 것 떨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있다. 표면 아래쪽에서 예. 막 이렇게 움직이는 돌고 거예요. 있다. 예. 그런 게 결국에 5분 진동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계속 엔진이 이렇게 막 밑에서 펌프를 막- 하듯이. 막 펌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쉰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고, 예. 그죠? 이제 그러면 핵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태양 표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미술 시간에요. 야, 지금도 소름 돋는 게 태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하면은 다 똑같이 그려. 항상 뾰족하게 그렸어요, 겉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뾰족뾰족. 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렸을까? 아무래도 태양의 강한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표면은 어떨까요, 표면은? 한번 표면을 한번 제가 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예, 핵.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핵. 그 위로 복사층, 예. 빛으로만 전달되는 영역, 그리고 그 다음엔 대류층.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 중에 에너지를 네. 막 생산해내는. 근데 재밌는 거 이게 핵에서부터 나온 빛이 네. 지금 태양 표면에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얘가 지금 어쨌건 우리 태양님이 어쨌건 지구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겉에 이 빛까지 도착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몇십 초 정도 걸리지 않나요? 아닌가? 몇십 초. 저는 8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구까지 8분 컷. 내가 봤을 때 안에서 그래도 뿜어내니까 조금 봐줬다. 6분 30초 컷. 6분 30초 컷. 예, 6분 30초 컷. 보통 한 10만 년에서 한 30만 년 사이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워낙 밀도가 높아서, 밀도가 높아서. 빛이 여기에 자꾸 다른 입자들한테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플라즈마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빛이 원래 직진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안에 너무 입자가 너무 빽빽하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트는 거죠. 방향을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면 바깥에 나와서 빛을 뽐내고 있는 그 일원 중에 한 명은 정말 선택받은 애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바깥쪽에 빛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몇십만 년 만에 나온 애들. 그렇지, 예. 여기를 이제 광구라고 하는데요. 광구. 빛이 나오는 이제 빛이 나오는 공이고 빛볼. 예. 여기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태양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영역이에요. 광구를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 이거 뭐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대리석 바닥 아니에요? 동글동글한 형태가 대리석 있는데 바닥. 네, 대리석 바닥 아니에요? 이거를 쌀알무늬라고 하거든요. 쌀알무? 잘 보시면 쌀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쌀알무늬. 네. 예. 이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동영상이 있어요? 오 뭐야? 저 실제 찍은 겁니까? 예, 실제로 이제 우주에서도 찍고 우와. 지상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요. 야, 이거 저기 뭐야? 그거 같아. 매지가이. 매지가이 같아요. 근데 쌀알무늬가 계속 변하는 모습. 움직인다. 예, 이게 변하는 모습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아래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를 전달하는 대류층. 예, 대류층. 네. 대류층의 간접적인 증거예요. 아, 운동을 계속 하고. 뽀글뽀글 올라오는 끌어오르니까요. 것처럼. 예.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채층입니다. 이거는 저기 내시경 아니에요? 식도? 몰랐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아니, 보인다. 내시경 아닙니까? 아니, 채층이요? 예, 채층입니다. 더 바깥쪽이에요? 예, 예. 네. 아까 전에 아까 저게 보셨던 광구 그 바로 위층이에요. 아, 싸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광구를 채층이 바깥에 있으면 광구는 어떻게 아까 그 찍은 거예요? 그 껍질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 내는 빛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그 온도가 다르니까. 빛이 다른 이유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그래서 아는 거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핵이 1,500만 도였잖아요. 광구 단으로 오면 온도가 6,000도가 돼요. 빛으로 알 수 있는 거구나. 예, 예. 온도가 달라서. 채층부터 이제 저희가 좀 색깔로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 보이시죠? 전체가 빨갛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소선에서 나오는 수소에서 나오는 선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채층에는 보시면 가장자리로 보면 밝게 나오는 거 있죠. 밝게 나오는 거예요. 홍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홍염 들어봤죠? 홍염 옷 들어보셨어요? 아니, 만화에 많이 나와요. 홍염이라고. 그럼요, 많이 나와요. 예. 잔혹의 홍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태양에도 홍염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보이는 거 이제 드러난 이 빨간 부분을 저희가 홍염이라고 해요. 홍염이라고 한다.
온도가 다른가요? 온도는 이제 채층의 온도거든요. 아니 그 홍염이면 좀 그쪽은 좀 더 약간 더 뜨거워야 뜨겁다든지 될 것 뭐. 같죠? 예. 근데 뜨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저 연기들은 주요 구성 성분이 수소라고 보면 예, 수소이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죠. 저 원자 핵 전자 다 떨어져 있는. 예. 아. 그 다음 층이 코로나입니다. 제가 코로나예요? 예, 훨씬 더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죠. 아니 얘는 그냥 뭐지 이게 생선 뭐가 같은데? 맞대있죠? 아니 그 겉에 이제 완전 제 최 그 바깥쪽. 바깥에 있는 예. 쟤네들은 그냥 뭐라고 그러죠? 계속 방출되는 것 같은데요? 예, 빛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어떤 때 코로나를 볼 수 있냐면 항상 볼 수 있을 시기가 있거든요. 개기일식이 있을 때. 일식 때요? 예, 일식이 있어요. 어떻게 관측이 돼요? 일식 일어나면은 달이 가리죠.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희박한 코로나가 굉장히 멋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뾰족뾰족하게 그리는 게 다 저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 일식 때 우리가 거기는 온도가 100만 도예요. 100만 도라고요? 광구는 6천 도 정도 되고 채층은 1만 도에서 10만 도 사이. 그리고 코로나는 100만 도. 제 겉에 있는 애들 100만 도라고 하니까 예. 왜 밖으로 나오는데 뜨겁냐? 한동안 천문학자들이 못 풀었던 미스테리예요.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이제 관측적으로 이걸 다 입증을 하지 못해서 이게 진짠가?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근데 유력한 가설은 있다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마이크로 플레어라고 해서 이런 폭발 현상이 우리가 보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서 코로나를 뜨겁게 한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가서 예. 이제 또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 태양이 어느 곳에나 있거든요. 밑에 대류층에서는 막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자기장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온도가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네. 자기장이 약간 그 열 파이프 같이 그렇죠. 전달을 네. 해주는 것이다. 전달을 해서 예. 위에 코로나에 가서 그 에너지를 빵.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봤어요. 뭐 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까지 지금 쫙 한번 이제 태양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태양 폭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에 너무 빠져들어서 태양 폭발을 잠깐 까먹고 있었어 지금. 오늘의 핵심은 네. 잘 이끌어줘. 태양 폭발 해야죠. 폭발은 어디에서 얘네들이 일어나는 거냐? 자, 이제 예. 보시면 이제 네. 광구의 모습으로 다시 왔거든요. 네네네. 태양은 자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매일매일 관측한 영상을 이렇게 붙여서 보면 점이 이거 실제 영상이에요? 네, 시뮬레이션이? 실제 영상. 광구에서 보면 이렇게 검은 점이 보이죠. 예. 이제 검은 검은 점. 점이 흑점이고요. 태양 흑점의 그 흑점? 예, 그 예. 흑점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흑점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예, 점이 폭발을 때리는 거예요? 예, 점 상단에서 일어나는데 저게 그러면 약간 태양으로 따지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피부암 그런 건가? 여드름. 그렇잖아요. 네. 흑색종 이런 건가요? 태양한테? 자세히 보시면 흑점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요. 예, 예. 작은 것들은 생겨나고 성장하고 커지기도 하고 박사님, 복잡해지고. 저 정도 점이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보다 클까요? 예, 이 정도는 지구보다 크죠. 와, 우리가 저렇게 봐서 그렇지? 점으로 봤는데 지구보다 큰 흑점. 태양 흑점 하나가 지구보다 훨씬 크다. 지구만한 뽀드락지. 그러니까. 흑점은 생겨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지구 크기의 수배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폭발이라고 하면 밝은 데서 저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흑점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흑점은 왜 까만 거예요? 그러면? 그거 궁금해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두워 보이는 거거든요. 한 4,500도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검게 보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온도가 낮지만 네. 이 안은 강한 자기장 에너지로 완전히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열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열 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자기장이 센 부분은 예.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지겠죠.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전화를 띈 입자들이 저기 붙잡혀서 못 나가서 그런 건가요? 왜?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요. 왜 차가워져요? 왜? 아래쪽이 대류층이라고 해서 뜨거워지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뜨거워지면 뜨거운 온도를 위에 광구로 보내서 6,000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자기장이 있다 보니까 얘네는 플라즈마라서 여기 올라가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강한 자기장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온도도 어쨌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올라가면서 식는 거죠. 아. 온도가 식어서 다른 곳보다 한 4,500도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검게 보이는 거야. 그럼 N극이나 S극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동 박사님 오늘 저를 좀 약간 너무 띄엄띄엄 보여. 그래서 예예예 그러세요. 실제로 흑점이 나오면은 흑점은 쌍극으로 존재해요. N극, S극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아 부부같이. 예. 그래서 이 흑점 위로는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 코로나의 물질들은 이 흑점에서 내보내는 그 자기장 힘에 의해서 물질들이 다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코로나 루프. 우와 너무 예쁘다. 저 밑에 아랫단에 이제 흑점이 있고요. 와 저 라스베가스 파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약간 야경 사진 같아. 너무 예뻐. 그 오페라 극장 같잖아요. 약간 호주. 저 줄넘기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게 이제 그 코로나 루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흑점이 있는 영역은 다 이런 루프가 되게 멋있게 있어요. 저렇게 띠를 이루는 건 N극, S극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띠를 이루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시죠. 와 너무 예쁘다. 야 진짜 끊임없이 계속해서 와 자기장이 진짜 눈에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트다 하트. 끊임없이 움직이죠. 저희가 저런 걸 보면서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이나믹하겠네요. 네. 왜 태양을 공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렇죠. 근데 쟤네들이 위험한 애들 아니에요. 예, 저기에서 이제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흑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폭발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흑점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표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표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형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세요? 막 약간 움직이는 이렇게 거, 허리케인 같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뭉치네요. 꼬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꼬이면서 실제로 위에 있던 아까 코로나 루프 보셨죠? 네. 그 루프가 꼬여요. 밑에서 이렇게 꽈주면서 위에서 꼬입니다. 꼬이면 꼬인 에너지가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꼬인 만큼. 그 에너지가 쌓이다가 이제 어느 임계점이 오면 빵 하고 터지면서 빛이 나고 이제 물질들이 막 나가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거는 이제 우주에서 코로나 그래프라고 해서 인공 일식 장치로 본 거거든요. 여기 태양이 가운데 하얀 동그라미. 태양. 예, 그리고 거기를 다 가려야 그 주위에 희박한 덱인 코로나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너무 가운데가 밝으니까 주위가 안 보이니까. 약간 이게 일식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보시면 2003년에 있었던 굉장히 활발했던 태양의 모습인데요. 보면 아 저기서 뿜어져 나오네. 뿜뿜. 뿜 나오죠. 저 장풍 같다. 예. 예. 우와. 이러다가 이제 동그랗게 오! 보시죠. 예. 이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는구나. 이거를 스노우스톰이라고 하는데 무슨 스톰? 스노우스톰. 스노우스톰. 눈처럼. 눈보라처럼. 이게 와. 그 태양에서 오는 높은 에너지 입자가 높은 에너지는 결국 속도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와서 관측하고 있는 망원경의 CCD 카메라 소자들을 막 때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빛이 번진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뻥 하고 나오는 것들은 폭발이고요. 저 당시가 굉장히 태양 흑점이 크고 활발하고 그 주위에 흑점들이 다른 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흑점이 태양 폭발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죠. 캐링턴 이벤트 때 알게 됐죠. 그때 이제 알게 네, 된 겁니까? 1859년에 처음으로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캐링턴 때. 처음 기록인 거예요. 그 중요한 이벤트네요. 그래서 최초의 이벤트. 기록이에요. 와. 그리고 그때는 카메라 같은 게 없었잖아요. 우리 뭐 망원경에 카메라를 없죠. 달 수가 없으면 손으로 그렸어요. 천문학자들이 태양 흑점을 스케치를 해서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흑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흑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면 태양의 흑점이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11년 주기로 반복하잖아요. 그 많아질 때는 폭발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적어질 때는 없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럼 주기의 시작과 끝의 기준은 뭘로 잡아요? 흑점이 나타났느냐가 이제 시작점이 되고요. 흑점이 이제 사라지느냐가 끝점이 됩니다. 흑점이
정말 없을 때는 깨끗하게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지난 주기, 지난 주기 같은 경우에 흑점이 없는 시기가 거의 1, 2년이 지속이 됐거든요. 걱정이 없을 때도 있고. 네, 아무것도 없는. 약간 안식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 진짜로. 진짜로 그냥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태양도 굉장히 그 안에서 모든 애들이 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기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도 아주 가끔씩 술 안 먹고 잠 잘 자고 얼굴에 뽀드락지 하나도 안 나는 날에 아주 1년에 며칠 안 되지만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흑점이 없는 그런 깨끗한 시기에는 네. 입자들이 거의 안 오나요? 다 네. 폭발해서 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폭발로 인해서 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속도로 자기장 덩어리로 오는데 그거 말고 또 위험한 게 있긴 있어요. 태양풍이거든요. 네. 태양풍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네. 플라즈마가 그냥 바람처럼 끊임없이 불어 나온다고 해서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태양 폭발이 더 무섭습니까? 태양 풍이 더 무섭습니까? 폭발이 훨씬 무섭습니다. 아, 폭발이 훨씬 무섭고. 네. 지금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태양풍 자체가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태양풍이 박사님 태양풍이 팡 하고 바람이 불면은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막 명왕석까지 날아가거나 토성까지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날아가죠. 에? 쭉 날아가서 뭐 그런 물질들은 와, 대박이네.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아, 바람이 엄청나게 예, 많이 끝없이 부는구나. 날아가고 있고 태양풍 자체는 태양에서 아주 끊임없이 나오는 물질인데 태양의 자기장을 끌고 태양의 권역을 형성을 해요. 그게 태양계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멀리까지 가는군요. 네. 태양계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순식간에 가는 거고요. 지구랑 태양의 거리를 1AU라고 하거든요. 예. 100AU 정도. 아. 100배 정도 되는. 100배 정도 예. 거리. 태양이 쏘는 장풍이 보통 장풍이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면 어쨌든 태양풍도 그 기원은 코로나층인 거예요? 예, 코로나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 끓일 때 보면 수증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물이 네, 팔팔 끓고 그렇죠. 있을 때. 근데 어떨 때 갑자기 폭발이 이렇게 부글부글 맞네. 팡 텅 터질 때 있잖아요. 아. 그럴 때가 이제 코로나 물질 방출이고 항상 여기 나오고 있는 수증기는 태양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좋은 뷰네요. 스팀은 태양풍, 보글보글하다가 폭 하고 터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 물질 방출. 코로나 물질 방출. 근데 태양이 이제 팍 폭발을 하면은 저렇게 카메라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잖아요. 네. 근데 태양 폭발이 일어나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방어막이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죠. 아, 겉에 이게 자기장이요. 예, 자기장. 보호막이요. 보호막이. 실드가요. 지구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해서 태양에서 오는 저런 플라즈마의 그런 덩어리들을 1차적으로는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거대한 자기장 구름이 오게 되면 지구의 자기장을 너무 크게 흔들다 보니까 전류도 뚫고 가는 데도 흐르고 있고. 뚫고 들어와서 뭐 입자도 들어오고 오로라도 보이고. 지구가 왜 자석이 자기장으로 돼 있냐? 자기장 덮여 있냐? 네. 지구 내부의 구조에 보면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외핵에는 철, 니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 외핵의 액체 금속이 대류 운동을 하게 되고 전류를 발생시키게 돼요.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구 전체에 걸쳐서 거대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있었어요. 아.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화성의 크기는 지구 크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을 붙들고 있는 힘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아까 태양풍 말씀하셨잖아요. 태양풍이 자기장을 계속 깎아 먹은 거예요. 수성은 자기장이 정말 약하고요. 금성도 자기장이 거의 없어요. 금성은 자전 속도가 240일이 넘어요. 그럼 아.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약하게 생겨요. 암석형 행성 4개 중에 유일하게 지구만 있는 지구만 유일하게 탕후루다. 그렇죠. 나머지는 생과일이고. 아니,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이 고마운 네. 자기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거나
사라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기장이 없으면 없다. 예. 이렇게 날아오는 물질들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태양풍이 지구의 대기를 다 깎아먹을 거예요. 일단 대기가 사라지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살기 좋은 행성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자기장 때문인 거예요. 자기장이래. 그럼 우리 자기장한테 감사해야겠네요.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아니 근데 이제 과학자분들 있잖아요. 저는 궁금합니다. 25번째 태양의 이제 폭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모니터링 장비 같은 게 좀 뭐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다들? 저희는 이제 그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망원경 이런 것들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도 거의 준실 시간을 받고 있고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나사랑 협력해서 코덱스라고 하는 코덱스요? 예, 코로나를 관측하는 오. 망원경을 개발을 했어요. 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11월 5일 날 런치를 했습니다. 발사를 했고요. 같이 그 참여하신 거죠? 저도 같이 참여. 아 멋있다. 에? 이 망원경의 실제 목적은 네. 아까 코로나 가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관측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의 그 가열과 태양풍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큰 거 폭발이 진짜 일어나면 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만 태양을 잘 이해하면 여러모로 이제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난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좀 연구를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폭발의 힘을 좀 느껴볼 수 있을 만한 이게 간접 실험을, 체험입니까? 예,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케이블 폭발이 타이고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케이블 예, 타이고요. 예, 케이블 타이고 이제 케이블 타이 양쪽 끝 쪽이 네. N극 S. N극 S극. 아, 예. 자, N극 N극 S. S극이고 아, 코로나 울프. 이게 흑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흑점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꼬이죠? 네. 한쪽 한번 꽈보십시오. 오. 이렇게 꼬이죠? 네. 뒤틀리죠? 뒤틀려요. 뒤틀리는데 이제 여기서 손을 놓으면 다시 펴지겠죠? 네. 한번 놔보시겠어요? 오. 땅, 이게 폭발입니다. 아, 자, 예스, 예. 빠지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놓으면 이렇게 되는. 그렇죠. 예. 꽈지기 전에 예. 이걸 꼭 붙잡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여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 딱 틀면 그 에너지가 빛이랑 물질로 이제 높은 속도로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폭발이 되는 거다. 예. 이거 내가 가져갈게. 이거 저기 다른 방송 가가지고 연예인 애들한테 자랑해야겠어. 야 너무 좋은데 오늘. 야 니네 태양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냐? 야 너무 좋은데. 예. 과학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수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수학을 사랑하는데 수학이 나를 너무 싫어해. 수학 자체를 5,000년 된 그냥 인류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재밌어 할 수 있다고. 난생 처음으로 수학에 대한 즐거운 토크를 좀 많이 할 것 같은.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괴델 완전성? 저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 이런 거짓말쟁이 역설이 예를 들어서 수천 페이지에 걸쳐서 노력한 건 뭐냐면 근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다들? 근데 저기 지금 이해가 안 되고. 1 더하기 1은 정말 2인지 니네들이 수학책을 아무리 만들어도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다면 계속 그렇게 증명할 수 없다로 가든가 증명할 수 있으면 계속 증명할 수 있다로 가든가 그거죠? 내가 이해 안 가네. 너무 신기한 수학 히스토리를 다 듣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